소방 점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저하고 옥내 소화전,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그리고 가스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검에 앞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확인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방 대상물의 용도, 그리고 바닥의 면적, 또 소방시설의 현황, 다중이용업소의 유무, 건축 허가 시점,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면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소방 설계 도면이 사실 많지 않은데, 소방 설계 도면이 있다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 시설을 우리가 각각 확인을 하고, 또 설치 위치는 어딘지, 또 자탐 경계구역은 어디가 나눠져 있는지, 또 기본적으로 연동되는 설비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설계자가 이렇게 한 이유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뭐 알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고 진행을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이 점검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수신기에서 이제 준비할 사항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수신기에 가면 실제 이 건축물에 소방시설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이 뭐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이게 작동이 되게 되면 어떤 설비들이 연동이 되는지 파악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그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같은 경우에야 우리 경보가 울린다거나 이런 문제점, 사실 또 이제 경보뿐만이 아니라 우리 방화문이 있거나 샤타가 있다면 그게 이제 연동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수계 또는 가스계가 작동이 연동이 된다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동되는 설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점검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뭐 위층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건지, 아니면 뭐부터 어떤 점검부터 진행을 할 건지 이런 결정을 좀 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보안 설비 업체, 그래서 우리 세콤이나 이런 것들하고 그 주경종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점검하고 있는데 주경종이 울렸을 때 이제 그런 정비업체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좀 통보를 해서 차단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자체 내 건물 내에 계신 분들도 점검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경종이 울린다면 화재 난 게 아닌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까지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옥내 소화전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옥내 소화전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피토 게이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피토 게이지는 방수압 측정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방수가 돼서 어느 일정 거리를 물이 나가줘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펌프가 제 기능을 해서 이 물을 쏴줄 수 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피토 게이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 방수 압력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피토 게이지를 이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이제 그 호스 있죠, 그죠? 옥내 소화전 함으려면 호스가 있고 끝에 관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창은 우리가 이제 직사형과 방사형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요 관창은 요 직사형 관창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옥내 소화전을 열었을 때 세팅이 되어 있는 관창은 직사형이 아니라 방사형이죠, 그죠? 그래서 이 방사형 관창을 떼어내고 이 직사형 관창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아까 있었던 요 피토 게이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손잡이를 잡아가지고 요 직사형 관창에 직경의 2분의 D만큼 떨어진 곳에다가 갖다 대는 거죠. 그러면 물이 나오는 수압에 의해서 이 피토 게이지의 게이지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게이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방수량, 요 Q라고 하는 요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Q 2.065 곱하기 D 자승 루트 P라고 하는 요 공식을 이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광경, 이 D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이 직사형 관창에 구경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옥내는 13mm, 옥외는 19mm로 정해져 있고요. 이 P라고 하는 값 자체가 이 피토 게이지에서 나오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 값을 그냥 대입만 하면 됩니다. 대입만 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 이 방수량,
그래서 방수압과 방수량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그래서 우리 130리터/민 하고요. 그죠? 0.17에서 0.7 메가파스칼 사이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이 잘 나오게 하려면 이제 펌프가 제 기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펌프가 이제 오래 사용이 되게 되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펌프 성능 시험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펌프 성능 곡선이라고 하는 걸 그리게 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140%. 자, 기본이 이제 100%일 때 100%를 하죠, 그죠? 펌프가 기본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성능을 발휘했을 때 그때를 의미하고요, 그죠? 자, 우리가 최절 운전이라고 하는 펌프는 돌리되 물이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140% 이하여야 되고 양정이. 자, 150% 토출량이 150% 이상일 경우에 양정이 65% 이하가 되는지 그걸 확인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절 운전, 전격 부하 운전, 최대 운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운전을 실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소방에서 이 140%와 65% 이렇게 해서 최절과 최대 운전점을 정해놓은 이유는 여기 나온 것처럼 방수량이 적게 되면 과압이 형성.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물이 못 나가면 이제 과압이 형성이 되고요. 또 여기 나온 것처럼 65%인 경우는 방수량이 이제 규정 방수량보다 적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저하가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죠? 이런 방수 압력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소방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제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요 양정 140%와 65%를 지금 정해놓고 요 세 가지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능 시험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죠? 지금 펌프가 우리가 소방시설이 건축물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죠? 화재가 나면 작동할 수 있게. 근데 우리가 점검을 하려면 실제 화재 상황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제어반. 제어반은 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 이 제어반에서 이제 펌프와 관련된 주펌프, 충합펌프와 관련된 선택 스위치를 다 정지로 놓는 겁니다. 수신반에 있는 스위치를 정지로, 자동에 가 있겠죠, 그죠? 걔를 정지로. 또 동력 제어반은 어디입니까? 우리 지하에 내려가면 MCC 판넬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출되어 있는 이런 판넬에 거기 있는 우리가 오토, 자동이라는 곳에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수동 위치로 돌려주면 되고요. 메인 전원, 메인 전원이 들어온 차단기는 ON으로 되어 있는 거를 오프로 돌려주시면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펌프 토출축 밸브를 폐쇄합니다. 펌프 토출축 밸브라고 하는 건 왜? 펌프가 기동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옥내수화전은 물을 올려보내주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올려보내주는 메인 밸브를 잠그라는 의미입니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시험을 하기 위한 우리가 이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이 실제적으로 옥내수화전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걔를 폐쇄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이제 펌프를 확인합니다. 펌프. 주펌프와 보조 펌프가 있는데 이제 주펌프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 펌프 성능 시험은 충합 펌프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걔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도는 펌프가 아니죠, 그죠? 걔는 이제 우리가 미세 압력 변화가 생겼을 때 압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충합 펌프인 거고, 그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옥내수화전에 물을 보내주는 pom프는 우리가 주펌프이기 때문에 이 주펌프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펌프에 명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시 뒤에 그림으로 보실 텐데 거길 봐서 우리가 토출량과 양정을 파악한다. 그래서 우리 펌프 성능 시험 하기 위한 그 계산하는 용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보실 텐데요. 거기다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량계는 그 펌프 성능 시험 배관이 있는데 그곳에 유량계에다가 150%의 유량을 표시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 지하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고 하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 지하에 가보면 펌프 위쪽으로 보시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배관이 하나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성능 시험 배관입니다. 성능 시험 배관. 그리고 이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그죠? 꺾이기 전에
자, 우리 개폐 밸브가 하나 있는데 얘가 자, 이게 폐쇄해야 될 아까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잠그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얘를 잠고요. 그래야만 펌프가 돌았을 때 우리가 옥내 소화전 쪽으로 물을 안 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펌프가 돌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자,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우리 성능시험 배관 쪽으로 갈 수 있다. 만약에 자, 이 성능시험 배관에 있는 이 개폐 밸브를 잠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도 물은 안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물이 나갈 수 있는 곳은 실제적으로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냐면 우리 옥내 소화전 쪽으로 보내주는 쪽, 그리고 자, 성능시험 배관 쪽으로 나가는 쪽, 실제 두 군데가 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펌프가 기동을 하면 이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어디로 우리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 옥내 소화전 쪽으로 보내주거나, 우리가 성능 시험을 한다면 여기를 잠갔기 때문에 우리가 성능 시험 배관 쪽으로 보내주거나 이런 방식이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능 시험을 할 경우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간단하게 보시면, 자, 성능 시험 시 유량기에 작은 기포가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않도록.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는요. 개폐 밸브의 급격한 개폐를 금지한다. 자, 순간적으로 아까 개폐 밸브를 확 열게 되면 물이 순간적으로 많은 양이 많은 압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수격 현상이 발생이 된다. 또 자, 배수 처리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보시면 느끼실 때가 있을 건데, 자, 옥내 소화전 성능 시험을, 그러니까 펌프 성능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능 시험을 하다 보면 이제 물이 넘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자, 네 번째, 자, 펌프나 모터의 회전축 근처에 있지 말 것. 그죠? 뭡니까? 우리 말림 현상. 자,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제어방과 현장 측과의 의사 전달을 확실히 할 것.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제 성능 시험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MCC 판넬 쪽에서 수동으로 펌프를 기동시켜 주는데, 자, 그거를 자, 복명복창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서로 의사 전달이 자, 잘못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자, 아까 성능 시험 시 토출축 개폐 밸브, 그죠? 우리 옥내 소화전 쪽으로 올라가는 그 개폐 밸브를 자, 확실히 폐쇄한다. 확실히. 그걸 폐쇄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압력이 물이 이제 계속 공급이 되니까 배관에 무리가 가게 된다. 그래서 자, 혹시 뭐 잘못될 수도 있는 사실 뭐 저도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잠는다. 그거 잊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펌프 아까 자, 그 명판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모터가 있고요. 모터,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펌프. 이제 자, 우리 펌프에 보면요. 저 모터 쪽에 이렇게 우리 펌프 여기입니다. 요 위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명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판. 거기에 필요한 것은 뭐만 필요하냐면요. 토출량과 양정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값은 우리가 꼭 이제 뭐 메모를 하든 해가지고 자, 요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점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실제 자, 우리가 아까 뭐 간단하게 예를 좀 볼까요? 아까 그 명판을 혹시나 봤더니 자, 혹시나 봤더니 토출량이 1m3승/민이다. 자, 펌프 성능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 토출량이 여기는 메타3승이고요. 저기는 리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1000이 들어가겠죠. 1000. 그죠? 기본값이니까. 그리고 그때에 자, 우리가 얘 성능은 원래 얘가 1.0이라고 하는 1메가파스칼의 값을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써야 되겠네요. 얘가 1메가파스칼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얘가 이제 여기 이론치가 1이 되겠습니다. 1. 그리고 자, 전격 유량 운전이 얘가 자, 50%니까요. 1500리터가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 연기는 0.65가 되고요.
최저운전은 아까 토출량이 0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1.4, 140% 이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값을 적어두라는 얘기입니다. 펌프 성능시험. 자 그러고 나서 실제 점검을 했을 때 나오는 게이지 값을 여기다 이제 적어두면 우리가 이제 비교가 간단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우리 명판에서 토출량과 양정. 근데 양정은 실제 자 우리가 뭐 80m다. 그러면 얘는 자 0.8 메가파스칼로 환산이 됩니다. 환산.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요 기준은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그래서 자 여기가 1메가파스칼이니까요. 100m짜리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실제 토출량과 양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값을 구해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까 자 100%와 150%가 있었는데요. 자 이 그 유량계에다가 이제 100%와 150%를 우리가 이제 표시를 미리 해둡니다. 왜? 자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자 물을 흘려보내기 전에 표시를 좀 해둬야 우리 이제 물이 이만큼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100과 150%. 이 유량계는 최대 175%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유량계를 사용하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법적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 국가화재안전 기준에 보시면 거기 명기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100과 150%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하나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먼저 자 여기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자 최저운전이라고 하는 운전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최저운전은 토출량이 아까 0이었죠, 그죠? 외부로 나가는 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자, 옥내소화전 쪽으로 가는 자 개폐 밸브는 잠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로는 안 갈 거고요. 어디로? 자, 우리 성능시험 배관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쪽으로 물이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3번을 잠는 겁니다. 3번에 요 개폐 밸브를 잠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물이 실제적으로 빠져나갈 곳이 없는 거죠. 그죠? 그 상태에서 펌프를 기동을 시킵니다. 어떻게? 자, MCC 판넬에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에게 무전을 통해서 자, 펌프 수동 기동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분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복명복창을 하는 거죠. 그죠? 자, 펌프 기동. 그러면 그쪽에서도 펌프 기동이라고 외쳐주고, 자, 셋, 둘, 하나, 이제 신호를 집어넣습니다. 이제 기동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펌프가 돌 겁니다. 그러면 요 안에서는 물이 뱅글뱅글 돌죠. 그죠? 그때 요 게이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압력을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압력을.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자, 1.4 이하가 되는지 확인한다. 1.4 메가파스칼 이하가 되는지 확인한다.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정격부하 운전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이 되는 100일 때 100이었죠. 그죠? 그래서 기본이 되는 운전인데 자, 걔는 자, 일단 자, 아까 100% 유량과 150%의 유량을 여기 유량계에다가 표시를 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펌프 정지를 시켜놓은 이후에 자, 이 3번의 개폐 밸브를 열어줍니다. 실제 이름은 성능시험 밸브 라고도 부릅니다. 성능시험 밸브. 이 앞에 거는 그냥 개폐 밸브, 뒤에 건 성능시험 밸브. 그래서 자, 얘를 살짝 열어놓습니다. 살짝 열어놓고 다시 무전을 통해서 펌프를 돌리게 되면 자, 어떻게 갑니까? 물이 펌프에서 성능시험 배관을 통해서 물이 방수가 되겠죠. 배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요 3번 개폐 성능시험 밸브를 이용을 해서 아까 100% 값을 맞춰줍니다. 그죠? 개폐 밸브를 돌려가지고 게이지가 100에 올 때까지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그때 나오는 압력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자 150%또 맞춰놨죠. 그죠? 아까 무슨 운전? 최대 운전입니다. 얘를 또 엽니다. 더 열어야 되겠죠. 또 연다는 의미는. 그래서 자 150%일 때 압력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자 그거를 자 지금 이제 말로 써놨습니다. 자 최저운전. 그죠? 자 아까 토출 측 밸브와 성능시험 배관 유령 조절 밸브를 잠근다. 그죠? 위쪽 나가는 밸브 성능시험 쪽 3번 밸브를 잠고 나서 자 펌프 기동을 했을 경우에
토출 압력의 140% 이하인지 확인한다. 아까 게이지 확인한다. 그리고 자,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그 경우에 있어서 릴리프 밸브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자, 릴리프 밸브가 작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자, 요게 개폐 밸브. 그죠? 요게 유량계. 그리고 요게 무슨 배관? 네, 성능시험 밸브 또 아니, 유량 조절 밸브. 그래서 자, 여기서 나오는 물의 유량을 확인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자, 요게 이제 릴리프 밸브에 지금 뚜껑이 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자, 요 릴리프 밸브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물이 나와야 된다. 물이. 네. 자, 그러면 자, 동력 제어반 MC 판넬에서 수동 기동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우리가 아까 이제 펌프를 실제로는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MCC 판넬에. 이 옆에 또 뭐가 있어요? 전 메인 전원이 들어오는 온오프가 이렇게 달려 있죠. 그죠? 자, 그 상태에 내려가서 보시면 이게 다 자동에 가 있다는 얘기. 오토. 얘를 어떻게? 자, 핸드 수동으로 돌려놓으라는 얘기.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무전 오면 그때 눌러줘라. 이 얘기죠. 그럼 자, 눌렀어요. 그럼 얘 자동으로 쓰나요? 아니겠죠. 그죠? 오프 버튼. 그러니까 저쪽에 정지 요청을 하면 무조건 오프 버튼을 눌러서 뭐 한다? 정지시킨다. 펌프는. 자, 그리고 자, 릴리프 밸브는 자, 아까 최절 운전을 하게 되면 물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자, 꼭 열어 가지고요. 스패너 가지고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돌려주면 됩니다. 돌려주면 자, 우리가 세팅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전격 부하 운전이고요. 아까 100% 유량 운전. 자, 성능 시험 배관 개폐 밸브를 자, 이제 그죠? 오른쪽으로 나가는 끝에 3번 밸브라고 했던 그 밸브를 자, 열고 그 앞에 2번 개폐 밸브도 열고요. 그래서 자, 유량 조절 밸브 아까 약간 열어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무전을 통해서 또 수동 기동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번 유량 조절 밸브를 어떻게 100%의 표시해 놓은 선에 맞출 수 있도록 서서히 개방해서 압력을 확인을 하고 확인이 끝나면 펌프를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연속해서 말씀드렸죠. 왜? 어차피 똑같은 반복 작업을 해야 돼요. 양만 틀려요. 그죠? 150%니까 100% 했고요. 그죠? 150% 유량 운전, 최대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상태에서 그냥 물을 더 자, 요 유량 조절 밸브를 더 열어 가지고 물의 흐름만 더 많게 해줘서 150%에 맞춰졌을 때 압력도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다. 그래서 자, 끝나고 나면 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폐쇄하고요. 폐쇄. 그리고 자, 선택 스위치 자동 전환한다. 자, 무슨 얘기다? 원래 상태로 다 돌려놓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죠? 우리 수신반에서 또는 동력 제어반에서 정지로 뒀던 거 어떻게 다 원상으로 자동으로 오토로 다 돌려두면 된다라는 얘기가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압력 스위치 나오게 되는데 우리 압력 스위치는 이게 이제 메인 그림이고요. 자, 레인지와 우리 디퍼라는 게 있어요. 자, 레인지는 여기 보시면 정지 압력, 디퍼는 정지에서 기동 압력을 빼준 거예요. 좀 어렵게 해놨어요. 그죠? 정지, 얘는 기동 이렇게 해놓으면 좀 우리가 보기 편할 텐데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우리가 주펌프 이제 정지점 계산은 펌프 양정을 압력으로 환산하면 됩니다. 아까 요건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양정은 자, 우리 100분의 1 해서 80이라면 아까 0.8메가파스칼이 된다. 그래서 자, 그 값으로 하고 충합 펌프 정지점은 같거나 주펌프와 같거나 조금 낮은 값으로 세팅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럼 기동점은요? 기동점은 실제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계산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가장 높이 설치된 방수구 또는 헤드로부터의 중심점까지의 낙차를 압력으로 환산한 값. 근데 이 값은 저희가 아까 이제 양정에서 봤듯이 양정 기준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얘는 이제 옥상 수조가 있으면 그 높이만큼 더 올라가 높이가 있는 거잖아요. 높이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압력의 차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계산을 했을 경우에 두 개 중에 어느 거 더 높은 값으로 우리가 기동점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합 펌프의 기동은 자, 주펌프보다 0.05메가파스칼 높게 설정을 하면 끝난다. 그래서 우리 펌프의 기동은 주 돌고요. 충합 펌프가 돌고 그리고 나서 자, 충합 펌프로 채워주는데 한계가 생기면 주 펌프가 돌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충합 펌프가 쓰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주 펌프가 자, 제 기능을 끝내면 쓰도록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옥내 소화전 쪽은 지금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봤는데, 자, 우리가 실제로 이제 펌프인 경우에 펌프가 자, 요즘은 자, 자동으로 펌프가 자,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2006년 12월 29일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고요. 우리 펌프는 그 전 거는 자동으로 정지가 되지만 지금은 수동으로 정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의 점검입니다. 아까 옥내 소화전 했고요. 그죠? 자, 이제 스프링클러. 자, 스프링클러 설비는 우리가 크게 이제 총 5가지가 있죠. 그죠? 5가지. 어떻게 됩니까? 자, 습식, 건식, 그죠? 그다음에 준비 작동식, 그다음에 일제 살수식, 그리고 우리가 부압식. 예. 자,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자, 우리가 1차 측과 2차 측을 중간에 이제 챔버 하나를 두고 나서 그래서 얘를 뭐 1차 측 챔버를 기준으로 해서 자, 2차 측 이렇게 나누죠. 그죠? 그래서 1차 측에는 실제로 여기에는 다 물 우리가 가압수라고 하죠, 실제로. 자, 얘네 물이라고 하는 게 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2차 측은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습식은 당연히 물이 차 있고요. 그죠? 건식은 뭐가 있어요? 압축 공기가 있어요. 압축 공기. 압축 공기. 준비 작동식과 일제 살수식은 우리가 이제 대기압상에 공기가 들어 있죠. 그죠? 대기압의 공기. 그리고 부압식은 마이너스 압에 물이 들어 있어요. 부압의 물.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자, 우리가 좀 차이점을 보면 자, 일제 살수식 같은 경우에만 개방형 헤드를 쓰고 그죠? 얘네들은 뭐 써요? 폐쇄형 헤드를 쓰죠. 그죠? 그리고 뭐 준비 작동식과 뭐 일제 살수식 뭐 이런 것들은 뭐가 있다? 감지기가 있다. 뭐 이렇게 배우셨거나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 5가지 중에 우리가 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습식, 건식, 준비 작동식 이 3가지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경보로 인한 자, 우리가 이제 습식을 먼저 알아볼 건데요. 자, 준비 단계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점검을 할 경우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자, 그죠? 점검을 하는데 만약에 수손 피해가 나면 그죠?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 그 경보가 발생이 됐을 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도 해야 되고요. 또 수신반에서 자, 기본적으로 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다 정지시킨 후에 자, 우리가 점검에 임한다. 꼭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습식은 자, 어떻게 작동하느냐? 자, 우리 말단 시험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말단에 있습니다. 제일 말단에. 그래서 말단 시험 밸브를 개방을 하고요. 그럼 물이 나옵니다. 거기서. 왜? 1, 2차 측에 다 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물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돼서 자, 2차 측의 압력이 저하되면 클래퍼라고 하는 게 개방이 되고요. 그 후에 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압력 스위치가 작동이 됩니다. 자, 이겁니다. 자, 이게 말단 시험 밸브. 이렇게 말단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밸브 그래서 자, 말단 시험 밸브에 가서 자, 얘를 열어주는 겁니다. 단순히 열어주면 된다. 그래서 자, 시험 밸브 함에 자, 이 시험 밸브라고 하는 것을 저 손잡이에서처럼 얘를 당긴다. 그럼 여기로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 물이. 자, 간단하게 자, 우리 원리를 보면요. 자, 우리 이제 습식에 있어서는 우리 알람 밸브라고 하죠. 그죠? 알람 밸브. 알람 밸브. 자, 하나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의 클램프는요. 클래퍼는 자,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예요. 클래퍼가 왜? 자, 물과 물의 압력에 의해서 이 중간에 이렇게 딱 닫혀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만약에 화재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헤드 쪽에서 그죠? 열에 의해서 이제 탈락이 발생되게 되면 물이 빠져나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2차 측의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1차 측에 있던 물이 이렇게 밀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간다. 자, 그 상태에서 자, 우리가 말단 시험 밸브에서 자, 열면 자, 이렇게 되죠. 클래퍼가 닫혀 있던 중에 클래퍼가 이렇게 열린다는 얘기예요. 왜? 이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압이 약해졌기 때문에 밑에서 이제 물이 밀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그 물에 의해서 자, 알람 밸브 쪽으로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이제 물이 갑니다. 물이. 자, 물이 가서 이제 채워지게 되면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채워지는 거죠, 이제. 물이 채워지게 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접점이 떨어져 있던 게 이제 붙는 겁니다. 붙게 되면 자 압력 스위치에 여기서 이제 수신반으로 신호가 가게 되고요. 그러면 수신반에서는 신호를 줘서 이제 사이렌이 울리고 그죠? 펌프가 기동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요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자, 얘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실제로 자 우리가 뭘 알아봐야 되느냐? 자 수신반에서 자 화재 신호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두 번째, 자 알람 밸브 작동했는지, 그죠? 알람 밸브가 작동을 해야죠. 왜 2차 축으로 물이 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니까. 또 그때 부저 울리는지 우리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경보구역에서는 사이렌이 그러니까 부저는 뿌 하고 울리지만요, 사이렌은 웽 하고 울리잖아요, 그죠?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부저와 사이렌이 우리 수신반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그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물이 압이 빠졌으니까 이제 펌프가 기동을 해서 물을 보내줘야죠, 그죠? 그래서 펌프 기동 여부도 확인한다. 자, 그래서 자 수신반에서 점등 확인, 그리고 자 부저 울림 누르고 확인하고요. 현장에서는 사이렌의 울림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펌프 기동을 확인한다. 펌프 기동도 실제로 수신기에서 펌프 기동 램프 등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할 수 있다. 자, 요것은 우리가 건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상태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신기에서 확인, 자 점등 확인. 보다 화재 신호, 그 알람 밸브 작동과 관련해서 또 펌프 기동과 관련된 것도 거기서 나오고요. 자 부저 울리는 거, 사이렌 울리는 거. 왜 이거 확인을 왜 해야 되느냐? 아까 그죠? 경보 울리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울리도록 해놨잖아요. 근데 실제 작동이 되면 울려야 되니까 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얘를 풀어가지고 확인해 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확인한다. 자 복구는 자 말단 시험 밸브 잠그면 되고요. 아까 일직선에 뜨고 잠그면 되고, 자 그러면 알아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압이 채워지면 펌프가 정지가 됩니다. 근데 정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아까 그 2006년 12월 29, 30일 기준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수동으로 해야 되면 수동으로 하고요. 그럼 자동이면 자동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표시등이 다 수신반에서 소등됐는지 복구된 거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자 스위치 원래대로. 그죠? 아까 부저라든지 이렇게 경보음 나는 거를 정지해 둔 것을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원래 상태로 돌려준다. 자, 수동 정지 아까 설명 같이 드렸어요. 자, 수동으로 정지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2006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자, 우리 수동과 자동이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거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건식 가보겠습니다. 건식.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고요. 자, 이것도 자, 아까 습식과 같습니다. 경보가 울리면 사람들이 자, 혼란스럽기 때문에 꼭 수신반에서 정지도 하고요. 그 방송을 통해서 자, 점검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꼭 안내를 하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건식은요. 자, 공기조절 밸브를 우리가 개방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 건식은 작동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뭐가 작동이 돼요? 그죠? 2차 측에 압축 공기가 있으니 그게 빠져야 압력 변화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화재가 나게 되면 폐쇄형 헤드에 열에 의해서 헤드가 개방이 되고, 그 개방된 헤드로 공기가, 압축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2차 측으로 공기압이 누설이 됩니다. 그죠? 그러고 나면 그 압력 변화에 의해서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가압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액추를 통해서 중간 챔버 가압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압력 변화가 이제 인지가 된다. 그래서 자, 우리 밀대라고 하는데 푸시로드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잡고 있던 게 이렇게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클래퍼를 개방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나서 자, 1차 측 소화수가 공기 조절 밸브를 통해서 방출이 되고, 자, 우리 시트링, 우리 클래퍼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하여튼 자, 글로 가압수에 의해서 압력 스위치가 작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건식에서는 자, 어떤 걸 확인하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습식에서 아까 그림 잘 보시라 그랬죠. 그죠? 똑같습니다. 수신반에서의 점등 확인. 그죠? 그다음에 자, 우리 밸브, 우리 건식은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드라이 밸브죠. 그죠? 건식 밸브 작동 확인. 그다음에 자, 경보 부저 풀어서 확인하고, 사이렌도 확인하고, 그다음 펌프 기동 여부도 확인한다. 확인한다. 자, 복구입니다.
자, 복구는 사실 자동과 수동이 있는데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자, 펌프를 정지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뭐예요? 자동은 알아서 쓸 거니까 상관없다는 얘기고요. 수동은 수동 정리하고 하라는 얘기. 하고. 그래서 하고 한다. 하고. 그리고 자, 클래퍼를 안착시키고 중간 챔퍼 가압가스를 공급해서 클래퍼가 고정되도록 하고요. 자, 압축 공기, 공기 압축기를 통해서 2차 측에 압축 공기를 공급한다. 자, 이제 복구입니다. 복구. 자, 요 복구 방식은 사실 건식은 좀 복잡합니다. 간단하게만 그냥 여러분들께 이제 해놨는데요. 자,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1차 측 개폐 밸브를 폐쇄하고 액추에이터를 세팅한다. 그리고 나서 자, 드립 체크 밸브를 이용해서 누수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2차 측 개폐 밸브를 완전히 개방한다. 2차 측을 개방한다? 무슨 얘기다?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물이 갈 수 있도록 해놓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수신기에 지금 뭐 눌려진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 펌프 자동 전환한다. 자동. 그래서 지금 수동으로 우리가 돼 있을 테니까 자동 전환한다. 자,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이제 준비 작동식입니다. 준비 작동식. 자, 이 준비 작동식은 자, 요거 주의하셔야 될 게 요겁니다. 자, 준비 작동식 밸브의 2차 측 개폐 밸브를 잠근다. 실제 건식이나 습식은 아까 말단 시험에 걔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자, 우리 준비 작동식은 어떻게 해요? 얘는 2차 측으로 물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2차 측으로 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개폐 밸브를 무조건 잠그란 얘기입니다. 잠가라. 잠고 나서 해라. 그리고 나서 요 배수 밸브를 열어가지고 요 배수 밸브. 우리가 옥내수 화전 열면 앵글 밸브 있죠, 그죠? 그것처럼 생겼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걔를 배수할 수 있는 배수 밸브를 열어놓고 점검을 하란 얘기예요. 점검을 해라. 그래서 자, 요 두 가지를 사전에 해놓고 합니다. 해놓고. 자, 이 그 준비 작동식은 프리액션 밸브가 있죠, 그죠? 얘가 이제 기동 여부, 작동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 그 방식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다 했을 때, 자, 작동 여부를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수동 조작함, 그죠, 있죠? SVP 수동 조작함을 눌러서, 그다음에 감지기 어떻게 됩니까? 감지기 AB죠, 그죠? 교차 회로니까 AB를 우리가 작동을 시켜서 또는 자, 수동 기동 밸브라는 게 이제 내려가 보시면 있습니다. 자, 걔를 확인을 해서 또는 수신반에 자, 우리 이제 자, 자동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자, 얘를 이제 우리가 기동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직접 기동을 시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 자, 우리 수동에다 놓고 수동에서 기동이에요.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그리고 자, 우리 화재 표시 동작 시험 해보셨죠, 그죠? 그것처럼 요 감지기 작동된 것처럼 우리가 동작 시험을 통해서 AB, 감지기 AB를 작동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5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프리액션 밸브 동작 시험을 했을 때, 자, 다 확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자, 확인은 뭐라느냐? 쟤도 이제 비슷합니다. 확인하는 사항은. 자, 화재 표시 점등. 자, 수신기 쪽에서 감지기 작동. 자, 왜? 그러면 자, 실제 이 점검은 뭘 가지고 했다? 그죠? 요거 보면 감지기 AB를 작동을 시켜서 확인했구나. 그죠? 우리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5가지 중에 감지기 AB 작동을 작동을 시켜서 우리가 이 점검을 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 보니 감지기 작동 표시, 점등 확인. 또 자, 프리액션 밸브 개방 표시. 수신기상에 프리액션 밸브 그 위에 LED 등에 불이 들어오는지 화재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자, 부저 우리가 풀어서 확인하고요. 자, 사이렌도 풀어서 확인한다. 그리고 자, 펌프도 기동해야 되니까 자동 기동 여부 확인해야 된다. 자, 자동 정지와 수동 정지 뭐 보시면 똑같고요, 그죠? 당연히 똑같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 배수 밸브를 잠근다, 그죠? 당연히 이제 우리 점검이 끝났으니까 배수 밸브 잠그고요. 세팅 밸브를 개방해서 중간 챔퍼에 가압수를 공급을 합니다. 자, 1차 측 수압에 의해서 클래퍼는 자동 복구되며 1차 측의 압력이 발생되는지 확인한다. 자, 배수 밸브 잠그고 세팅 밸브를 개방해서 자, 가압수를 채워줘서 그때 압이 제대로 발생되는지 확인하고 자, 그게 끝나면 문제 없다. 자, 1차 측 개폐 밸브를 수격 발생하지 않도록 서서히 개방하고요. 자, 2차 측 압력계의 압력이 상승하지 않으면 세팅은 완료된 거다. 수신기 스위치 확인하고 펌프 자동 전환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 2차 측 아까 처음에 2차 측 물 가는 거 막아놨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개방하면 끝난다. 그래서 잊지 말고 2차 측 거 이게 점검하고 나서 깜빡깜빡 초창기에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사전에 우리가 준비해서 점검을 했다면 걔를 꼭 잊지 말고 그거를 원상으로 복구한다.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4번이긴 한데 이제 세 번째죠, 그죠? 우리 이제 앞에서 옥내 소화전,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 건식, 습식, 준비작동식을 했고요. 이제 가스계입니다. 가스계. 가스계는 이제 CO2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기본적인 저장실에 있어서 전체적인 이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 자 우리가 이제 내려가 보면 이렇게 그 약재 저장 용기들이 엄청 많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한 곳으로 다 가기도 하고, 그죠? 그렇지 않기도 해요. 자, 여기도 이제 그 표현을 실제로 해놨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A 방어구역은 여기 5병, 그죠? A 방어구역. 여기 B 방어구역은 2병 이렇게 돼 있어요. A는 5병, B는 2병. 전체 가는 게 있고요. 2병 가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 체크밸브를 가지고 해요. 체크밸브. 자, 5개가 터지는 거는 이렇게 다 터지죠. 그죠? 근데 자, B 방어구역은 일로 오면 2개만 터지죠. 왜? 체크밸브는 한 방향으로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2개만 터지는. 그래서 자, 이렇게 전체 제일 많이 필요한 저장 용기를 계산을 하고 걔를 체크밸브를 이용해서 쪼개는 거예요. 자, 이 방에는 몇 개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쪼개서 체크밸브로 이제 구분하면 돼요. 구분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결정해 주는 게 선택 밸브고요. 그죠? 자, 여기 집합관이라는 게 뭐냐면 가스가 터졌을 때 모이는 관이라는 얘기예요. 집합관. 집합관. 중간에 체크 밸브 있고요. 릴리프 밸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동 용기함이 따로 있습니다. 기동 용기함. 그래서 자, 기동 용기. 그다음에 우리 솔레노이드 밸브. 그거에 우리 이제 그 기동이 됐을 경우에 바깥쪽에 약재 방출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압력 스위치 이런 것들이 여기 있다. 자 그러면 자 동작 흐름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화재가 났죠, 그죠? 화재. 자 그러면 감지기 A가 지금 인식을 해가지고요. 감지기 A가 지금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수신반에서 뭘 한다? 경보를 울려준다. 좀 더 있으니까요. 자, B가 이제 또 작동을 합니다. 그죠? B가 작동을 해요. 그러고 나서 자, 화재로 인식이 됐고요. 화재로 인식. 그죠? 수신반에 지금 화재로 인식이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수동조작함 쪽에서도 누군가가 이제 눌렀죠. 그죠? 그러면 자, 이제 방출이 돼야 되는데 바로가 아니고요. 기동을 우리가 이제 30초 동안 자, 이게 뭐냐면 뭐 어버트 스위치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이 작업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피난할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자 카운트다운이 들어갑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자, 수신반에서 이제 신호가 어디로 아까 기동 용기함으로 이제 신호가 가서 자, 솔레노이드 밸브에게 전기적인 신호를 주게 되면 자, 요 솔레노이드 밸브, 요게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여기다 신호를 주면 얘가 격발이 됩니다. 그러면 요 기동 용기가 이제 터지는 거죠. 자, 얘가 터지면 어떻게 해요? 그 압에 의해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CO2 용기를 이제 터트려 주는 거예요. 터트리게 되면 그 터진 가스들이 이 집합관을 통해서 이제 가는데 그럼 이제 선택 밸브, 이제 선택 밸브를 통해서 자, 어디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이제 뿌려주는 거죠. 뿌려준다. 그러면 이제 소화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자, 요 CO2 방출 중이라고 하는 요 방출에 대한 것을 확인해 주는 게 자, 요게 이제 압력 스위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아까 그 옥내 소화전에서도 우리 그 펌프 기동 정지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디퍼와 레인지라고 하는 게 있는 걔 이름도 압력 스위치예요. 근데 우리 가스계에서도 이렇게 생긴 거를 압력 스위치라고 하고요.
압력 스위치 옆면에 보면 이렇게 버튼 같은 게 있어요. 기동용기가 작동이 되면서 얘를 밀어 올리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여기가. 이게 들어가 있다가 딱 올라오게 되면 CO2 방출 중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불이 딱 점등이 됩니다. 점등이.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땐 실제로 이제 뭐 가스가 터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점검할 땐 얘를 빼요. 손으로 이렇게 잡아 뺍니다. 그럼 빠집니다. 그냥. 빠지면 CO2 방출 중에 불이 들어오는지 얘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됐고요. 자, 우리 실제 이제 그렇게 기동을 하는데 자, 우리 점검을 위해서 자, 도면등 기능 구조 성능을 정확히 파악한 가스계는 사람 생명과 실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꼭. 두 번째, 자, 구조와 작동 원리를 꼭 숙지를 한다. 얘는 그러니까 회사마다도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또 민감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꼭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주의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솔레노이드 연동 스위치 및 다른 설비와 연동 스위치를 정지로 전환하고요. 기동용 가스 조작 동관을 분리한다. 왜? 터졌을 때 우리가 실제로 CO2 용기가 터지지 않도록 하고 자, 뭐 문제가 생겼어도 뭐만 터지게 기동 용기 조그만 것만 터지게 하겠다 이 의미입니다. 또 자,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밸브에 안전핀을 체결해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그냥 격발되는 거를 막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따로 분리하고 그래서 그 차후에 솔레노이드 밸브 안전핀을 따로 분리한다. 왜? 격발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핀을 분리해놔야 격발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분리한다. 얘도 시험 방식은 이렇게 5가지입니다. 자, 수동 조작하면 확인하고요. 감지기로 작동하거나 또는 자, 여기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자, 수동 격발을 시키는 게 수동 격발. 수동 격발은 자, 이 칩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집어넣어 있는 상태에서 요 뒤에 여기를 탁 때려줍니다. 그럼 얘가 격발이 됩니다. 격발. 그래서 그 상태를 확인하고 수신반에서 기동 스위치 가지고 얘를 자, 작동시킬 수도 있고요. 얘도 동작 시험을 통해서 2개회로 작동시켜서 그래서 총 5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가능하다. 자, 확인 사항은 수신기에서 방어구역, 감지기 점등, 경보 발령, 근데 이제 부저 상태 확인하고요. 지연 장치 아까 30초. 자, 기본적으로 그 시간 유지가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지연 장치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자, 피난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 못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 기동 표시, 표시 등 점등하고 작동 확인. 자, 사이렌 상태 현장에서 그리고 작동 계통이 바른지. 무슨 얘기예요? 가야 될 구역이 맞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역이 맞는지. 그리고 자, 그 작동에 의해서 환기 장치나 이런 것들 자, 정확하게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자, 아까 지연 장치고요. 이렇게 시간 타이머가 있어요. 그거에 맞게 정지가 제 시간 되는지, 사이렌 제대로 울리는지. 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울려야 알지요, 그죠? 그래야지 피난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확인한다. 그다음에 자, 솔레노이드 밸브는 자, 평상시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격발이 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신반에서는 자, 점등 우리가 확인한다. 점등 확인한다. 자, 우리 기동용기인데요. 기동용기도 이렇게 약재량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다 써 있어요. 요 무게, 여기 무게, 웨이트 써 있죠, 그죠? 무게. 그리고 용기의 중량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도 얘의 중량이죠. 요 뭉치의 중량 얘기하는 거고요. 요 용기의 중량이에요. 용기의 중량. 그래서 자, 우리가 전체 양을 아까 0.64kg면 자, 요 뭉치하고요. 그죠? 용기의 중량. 그만큼을 이제 우리가 뺐을 때 실제로 용기 안에 들어 있는 저장량이라는 얘기예요. 저장량. 저장량. 자, 방출 표시 등 점검인데 아까 자, 압력 스위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압력 스위치 요 끝에를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 요 죄송합니다. 요 CO2 자, 방출 등에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 불이 들어오는 거 우리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자, 마지막 복구입니다. 자, 제어반의 모든 스위치를 정상 위치로 놓아서 이상 없으면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 연동 스위치를 연동 정지로 꼭 전환한다. 그리고 자,
솔레노이드 밸브를 복구한 다음에 예, 자 안전핀을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동용기에다가 솔레노이드 밸브를 다시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상이 없다면 다시 연동 위치로 놓는 거예요. 그죠? 자 아까 연동 스위치를 여기서 봤을 때 정지로 전환한다는데 의아하실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연동 나중에 다시 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결하고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체결. 그리고 자 기동용기함 닫고요. 자 이제 동관을 결합합니다. 동관을 결합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복구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전체적인 내용을 자, 여러분들하고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점검에 앞서서 꼭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점검한다는 걸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또 자, 점검 시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꼭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또 설비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 내용만 잊지 않으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점검은 진행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좀 더 필요하다. 제가 이제 영상 부분은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워낙 많은 내용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